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이었던 6, 70년대만 해도 밤하늘에서 별을 관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을 친구들과 함께 찾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선명하게 별을 관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공해와 대기 오염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문대조차도 강한 빛과 대기 오염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니치 천문대일 것입니다. 1675년에 세워진 그리니치 천문대는 1950년대 말 런던을 덮은 스모그와 도심 불빛 공해 등으로 천문 관측이 더는 불가능해지자 주요 시설을 잉글랜드 남동부 허스트몬시로 옮기고 이름만 유지한 채 박물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천문대를 인적이 드물고 대기오염이 없는 곳으로 옮겨도 우주 관측에 있어서 지구의 대기라는 큰 장애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주망원경입니다. 우주망원경에 대한 최초의 구상은 1946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이론천체물리학자인 라이먼 스피츠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스피츠는 성간물질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낸 학자로 일찍부터 우주망원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형 우주망원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스피츠에 의해 촉구된 우주망원경의 건설은 나사에 의해 1968년에는 지름 3m의 우주망원경 건설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우주 궤도에 올릴 반사망원경 계획은 1979년 8사를 목표로 진행됐으나 예산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궤도에 올라가는 데까지 10년 이상의 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경은 2.4m로 줄었고 이름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유럽 우주항공국도 제작에 참여하는 등 전 세계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개발을 주도한 사람은 스피츠 교수인데 허블이란 이름이 불린 것은 그가 생존 인물이었기에 생존 인물의 이름을 따는 것은 오랜 전통에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우주관을 확립한 과학자 에드윈 파월 허블의 이름을 따서 허블 우주망원경이라 명명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 4월 24일 마침내 허블 우주망원경이 미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와 함께 우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 거울 지름 2.5m, 총 길이 13m, 무게 12.2톤의 허블 망원경은 지구 상공 610km에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상 관측소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우주 현상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끊임없이 변하며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대기의 방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지상 망원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우주의 장면을 보다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허블이 자외선에서 근적외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장에 걸쳐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완성되기 전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모든 문제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가기만 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허블 우주망원경에 무한한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5월 20일에 보낸 첫 사진은 예상과 달리 이미지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허블 주거울에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은 3년 후인 1993년 12월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 허블 망원경을 수리했고 이후 허블은 비로소 본격적인 우주 관측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는 이후에도 4차례 더 수리를 진행했고 마지막 수리는 2009년 5월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의 우주 비행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허블 망원경은 전력 부족 등으로 작동을 멈춘 망원경의 성능을 강화하고 수명을 5년에서 10년 더 연장했습니다. 허블이 그동안 이뤄낸 수많은 업적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우주의 나이를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일 것으로만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허블 망원경이 밝힌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었습니다. 우주의 팽창률을 나타내는 허블 상수를 규명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허블 상수는 지구로부터 100만 파섹 거리당 후퇴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허블 상수를 이용해 우주가 지금의 크기로 팽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허블 상수의 역수를 취하면 바로 그게 허블 시간이라고 부르는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하지만 허블 상수를 정하는 게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차가 있었지만 차츰 정밀한 관측으로 허블 상수가 조정되면서 138억 년이란 우주 나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술로 보았을 때 오차가 0.26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허블 우주망원경의 업적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은 1998년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에는 우주의 팽창이 점점 느려질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가 더 빠르게 커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멀리 있는 초신성을 독립적으로 관측한 두 팀의 천문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우주론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밖에도 허블 망원경은 아주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해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은하보다 크기가 작고 모양도 불규칙한 것이 많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은하 생성 과정의 이해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은하의 중심부에는 태양 질량의 수억 배에 달하는 초중량 블랙홀이 존재해 은하의 탄생과 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보여졌습니다. 또한 우주가 암흑 에너지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모두 허블 우주망원경의 큰 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론을 새로 정립한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을 관측하고 이들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21세기 천문학의 중요한 분야가 될 전체 생물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블도 이제 물리적 나이가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허블의 뒤를 이을 우주망원경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007년 발사를 목표로 시작된 제임스 웹은 이후 기술적 지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10월 31일로 예정되었지만 이것도 연기되어 빨라야 11월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웹이 우주궤도에 정착하더라도 허블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현재 허블 망원경은 자외선을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망원경입니다. 지상 관측소에서는 지구의 대기가 그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임스 웹도 적외선으로 관측하는 망원경이기 때문에 우주의 더 깊숙한 지역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허블의 수명이 다하면 자외선으로 관측되는 우주는 없어지게 되는 아쉬움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주과학자들은 육각형 거울 18개를 벌집처럼 이어붙여 주경의 지름이 6.5m나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 최초의 별과 은하, 행성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